아니 그런데 우리가 뭐가 죽음해줘야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사용해 뭐 볼리TV. 볼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혁입니다. 이강인 선수의 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선발 데뷔전에서 골을 터뜨린 데 이어서 유럽 최고의 신예를 선정하는 골든보이 최종 후보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호드리고, 도르트문트의 제이든 산초, 에버턴의 모이스켄, 유벤투스의 마테이스 덜리트, AC 밀란의 돈나룸마, 아스날의 귀엔두지, 바이에른 뮌헨의 알폰소 데이비스 등등 아주 쟁쟁한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거죠. 쿠보도 있냐고요? 그게 누구... 이런 가운데 시간이 흘러 2020년 도쿄올림픽 개막이 10개월도 채 남지 않는 시기가 왔습니다. 2012년 런던에서 동메달을 땄던 대한민국 올림픽 축구대표팀, 2016년 리우에서는 복병 온두라스에게 발목이 잡혀서 8강 문턱을 넘지 못했죠. 손흥민 선수의 눈물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떨까요? 전망은 긍정적이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고요? 뛰어난 선수들은 즐비한데 도쿄까지 가는 길이 쉽지만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강인 선수의 합류가 유력한 2020 도쿄올림픽, 이번에는 메달 획득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올림픽 축구에 가장 주목하는 큰 이유는 그렇습니다. 병역특례죠. 선수들은 이 얘기를 공개적으로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팬들 입장에서는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죠. 애정하는 선수가 입대하기보다는 소속팀에서 계속 뛰길 원하니까요. 물론 한국 사회에서 무척 조심스러운 문제이기 때문에 전망이 긍정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상대적인 경쟁력 때문입니다. 올림픽은 연령별 대회죠. 축구 강국들은 A대표팀에 데뷔하는 선수들을 올림픽에 잘 내보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24세 이상 선수 셋을 불러올 수 있는 와일드카드 역시 A대표팀 에이스를 차출하는 경우는 잘 없고요. 2020년 올림픽이 유로 2020 종료 직후에 열린다는 점도 우리에게는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이번 올림픽 같은 경우 우리 대표팀에 포함될 수 있는 선수들의 면면이 꽤 화려하기도 한데요. 이강인을 비롯해 지난 여름 20세 월드컵 준우승의 주역들은 물론이고 백승호, 이승우, 정우영, 김정민 같은 유럽파들, 정승원, 이동준, 김대원, 조규성 같은 K리거들의 기량이 만만치 않거든요. 문제는 올림픽 본선까지 나가는 길이 쉽지만은 않다는 점입니다. 올림픽은 월드컵과 달리 16강부터 출발하는데요. 그래서 대륙별로 주어진 본선행 티켓의 수도 월드컵보다 작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의 경우 개최국 카타르를 포함해 아시아의 총 5.5장의, 그러니까 최대 6장의 본선 티켓이 주어지는 반면 2020 도쿄올림픽 같은 경우 일본을 포함해서 총 4장밖에 배당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올림픽 최종 예선에서 무조건 4강 안에는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4강에 들어도 만일 일본, 개최국이죠, 4강에 오르지 못했다면 3, 4위전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3위를 해야만 올림픽 본선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이번 올림픽 최종 예선은 내년 1월 태국에서 열리는 2020 AFC 23세 챔피언십으로 대체가 됩니다. 모두 16개 나라가 참가해서 4개조로 나뉘어서 조별리그를 치르게 되는데요. 우리는 하필이면 죽음의 조인 C조에 들어갔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이란, 중국, 정말 쉽지 않은 상대들이죠. 일본이 카타르, 사우디, 시리아, 그리고 이라크가 태국, 호주, 바레인과 한 조에 속한 것을 감안하면 우리는 정말 빡빡한 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위 2개 팀만 8강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가장 부러운 건 D조에 속한 북한입니다. 북한이 우리와 같은 포트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조에 갈 수도 있었거든요. D조의 면면은 이렇습니다. 베트남, 요르단, 아랍에미리트. 상당히 아쉽죠? 아니 그런데 우리가 뭐가 죽음해줘야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이란이야 그렇다 쳐도 중국이나 우즈벡은 만만한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사실 꼭 그렇진 않습니다. 중국이 얼마 전까지 히딩크 감독이 이끌다가 경질이 된 팀인데요. 지난 6월 이 연령대 수준급 대회죠. 툴롱 토너먼트에 참가해서 12개 팀 가운데 중국이 8위를 했습니다. 일본이 6대1로 이긴 칠레한테 1대2로 졌는데요. 물론 일본이 이 대회 준우승 차지하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대회 최고 골키퍼상을 받은 게 중국의 체레입니다. 얼마나 슈팅을 많이 허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중국이 최근 박항서 히딩크 더비에서 졌죠. 그렇다고 중국을 우습게만은 볼 수 없는 게 베트남의 이 연령대에서는 굉장히 강한 팀이에요. 지난해 바로 이 AFC U23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게 베트남입니다. 그때 결승전에서 눈 내리는 가운데 우즈베키스탄하고 결승전에 했던 거 기억하시죠? 바로 그 결승전에서 베트남을 꺾고 우승한 게 우즈벡입니다. 4강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연장 끝에 4대1로 꺾었던 것도 바로 우즈벡이었고요. 이란이야 뭐 말할 것도 없죠. 이란이 비록 이 대회에서 4강 안에 아직 든 적이 없긴 합니다만 언제 우리가 이란 만나서 쉽게 경기한 적이 있나요? 중국, 우즈벡, 이란 정말 까다로운 조입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이렇게 힘든 예선을 통과한다고 해도 본선이 쉬운 것도 아닙니다. 본선도 16강부터 시작하는 건 높은 순위 올라갈 확률을 높여주는 요소이긴 합니다만 본선에서 만날 상대들 역시 쟁쟁하거든요. 가장 많은 본선 티켓을 보유한 유럽은
벌써 참가팀 4팀을 확정을 한 상태인데요. 면면이 아주 화려합니다. 프랑스, 독일, 그리고 루마니아와 스페인. 무시무시하죠? 아직 시간 여유가 있긴 합니다만 아마도 올림픽 대표팀 감독을 이끌어야 할 김학범 감독의 머리는 굉장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최종 예선이 1월달에 열리기 때문에 유럽에서 뛰는 선수 차출이 사실 쉽지 않거든요. 의무 차출이 가능한 시기가 아니어서 이강인을 비롯한 쟁쟁한 선수들 없이 본선 티켓을 따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우승의 기억을 떠올리면 믿고 보는 김학범이긴 합니다만 어려운 고비를 눈앞에 두고 있는 건 사실이니 걱정이 안 될 수는 없죠. 운동선수들에게 병역 혜택을 얻는 조건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물론 아무런 특례의 기회도 없는 대부분의 젊은 남성들과 비교할 건 아니겠습니다만 축구의 경우 올림픽 금운동 메달을 따거나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야만 가능합니다. 월드컵은 우승을 해도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 증집 대상 연령에 해당하는 선수들에게는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이 주는 동기부여 효과가 없을 수 없지 않나 싶어요. 올림픽 본선에 병역을 필요한 선수들이 거의 발탁되지 않을 거라 보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 선수들, 특히 이강인 선수를 비롯한 우리 이 연령대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 예선전, 본선전 모두 잘 치러서 좋은 성과, 낭보를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할 얘기가 있는데요. 올림픽을 보면 연령 제한을 하는 유일한 종목이 바로 축구입니다. 이게 대체 왜 그럴까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연령 제한 때문에 축구의 위상이 올림픽에서 좀 많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란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다시 축구의 인기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림픽 축구가요. 일례로 프랑스의 음바페 선수도 올림픽에 꼭 참가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쨌든 왜 올림픽 축구만 유독 연령 제한을 하게 된 것일까요? 아마 요즘 10대들에게는 조금 낯선 얘기일 수 있습니다. 올림픽은 원래 프로 선수들의 출전을 금지했던 아마추어들만 참가할 수 있는 그런 대회였습니다. 하지만 IOC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1984년 LA 올림픽부터 프로 선수들의 참가를 허용을 합니다. 하지만 FIFA는 올림픽이 월드컵의 라이벌로 부상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과 남미에서는 월드컵에 뛰지 않았던 선수들만 올림픽에 나갈 수 있게 자체적인 규정을 둔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정상적인 시스템은 아니었기 때문에 IOC 측에서도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FIFA와 논의한 끝에 결정한 최종안이 바로 출전 선수들의 나이를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부터 시작된 축구 종목 연령 제한은 그 대회에서 축구 경기력이 너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1996년 아틀랜타 올림픽부터 3명의 와일드카드를 도입을 하는 그런 제도로 변경이 됩니다. 23살이 넘는 선수를 3명까지 데리고 올 수 있게 바꾼 것이죠. 그때 바뀐 규정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재밌는 것은 이처럼 국제올림픽위원회와 축구연맹이 싸우는 사이에 교묘하게도 그 사이에 끼어있는 1988년 서울올림픽에는 쟁쟁한 슈퍼스타들이 대거 서울을 방문했다는 거죠. 이 대회 우승은 소련이 차지를 했었는데요. 소련에게 밀려서 준우승을 차지했던 브라질에는 이 대회 득점왕을 먹었던 호마리우, 그리고 베베투, 타파레, 카레카 이런 정말 대단한 스타들이 왔었고요. 동메달을 땄던 서독에서도 클린스만, 하슬러 같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들, 그리고 4위에 아쉽게 머문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세리아 득점왕을 비롯해서 유벤투스, 나폴리, AC 밀란의 주전 선수들이 대거 참가를 했었습니다. 자, 어찌됐건 연령 제한이 있긴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게 된 어떤 좋은 계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군대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예민하지 않을 수 없는, 또 많은 사람들이 더 응원을 하는 그런 대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강인 선수를 비롯한 우리 올림픽 대표팀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면서 앞으로 쉽지 않은 길 많은 응원의 박수를 여러분과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